안녕하세요. 지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충남 서해 근처 남당항에 캠핑하러 왔습니다. 워낙 유명한 곳이라 올해는 꼭 가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라 조금 긴장은 됐는데 미리 진입로랑 확인 후 출발하는 거라서 집에서 목적지까지 2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 카라반을 매달고 가는 거라 빨리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겐 가족의 안전이 더 중요하니깐요. 첫날은 운전에 피곤함이 있어 도착하자마자 그냥 잠을 자는 편입니다. 다음날 아침 와이프는 아이들을 데리고 주변 산책을 갑니다. 그 사이에 저는 주변 탐색은 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를 꺼내어 주변을 확인합니다. 엄청난 크기의 남당항 노지, 대박이네요. 지연이가 갈매기 무리를 보고 달려갑니다. 놀란 갈매기는 사방으로 흩어져 날아가 버렸습니다. 삑삑이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서련이 너무 귀엽네요. 눈앞에 보이는 바지선, 바다라서 배도 보이고 갈매기도 날아다닙니다. 예쁜 주위 배경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넓은 바다를 바라보니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빠, 엄마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인데 잘 촬영한 건지 모르겠네요. 아직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침부터 감바스를 만들어 달라는 지연이 아침부터 엄마는 쉴 틈이 없구나. 그래도 실은 내색 없이 척척척 만들어주는 지연 맘 대단해요. 아이들이 감바스와 함께 마실 음료수가 없어 킥보드 타고 편의점에 가서 콜라와 사이다를 사왔습니다. 편의점과 거리는 불과 100여 미터 정도 거리라서 다음에 올 땐 굳이 먹거리를 많이 사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부쩍 커버린 아이들, 내 나이 먹는 걸 생각하지 않고 애들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 요즘 들어 말 대답할 때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빠한테 말 꼬리 물고 늘어지다, 엄마한테 혼나는 민승이 요즘 들어 부쩍 더 그러는 것 같아 제 마음이 좀 그렇네요. 아기 새가 어미 새에게 밥 달라고 입 벌리듯 우리 서련이도 입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넌 왜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니? 아빠 눈엔 너의 귀여운 모습만 보이는구나. 아직 말은 못하지만 뭐라고 옹알옹알거리는 녀석. 욕심과 고집이 있어 해먹에 있던 언니 지연이도 발로 걷어차서 혼자 해먹 독차지한 고집쟁이 서련이 언제쯤 녀석의 고집을 꺾을 수 있을까?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해서 지연 맘이 아이들에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단둘이 편의점 가서 과자랑 아이스크림 사오기로. 과연 어른 없이 물건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애들이 어른이 없어 겁을 낼까봐 무전기를 주고 대화를 했었고, 애들 뒤를 따라 지연맘이 출동했습니다. 몰래 뒤에서 촬영 중 민승이 눈에 딱 걸리고 말았다. 더 재밌을 수 있었는데. 부모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아이들의 행동은 완전 달라 보였습니다. 부모가 옆에 있으니 어깨에 힘이라도 들어간 듯 으쓱으쓱대는 민승이 모습을 보니 그래도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빠와 서련이가 있는 카라반으로 향했습니다. 미션을 받았을 땐 두려움이 앞서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는데 미션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은 한결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첫째라서 그런지 항상 동생을 챙기는 우리 착한 지연이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나눠 먹을 줄 알고 맛있어요? 참 기특하구나. 맛있어요? 지금은 대야 축제 기간이라 상가 주변에 가서 밥 먹기로 했습니다. 저는 먼저 지연이랑 민승이를 제가 만든 아빠 기차에 태워 상가 근처까지 이동을 하고 지연 맘은 막내 서련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라 아무래도 유모차보단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는 유모차. 결국 기다림에 지쳐 지연 맘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 가기 시작. 되돌아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녔습니다. 길이 엇갈린 것도 모른 채 그 넓은 남당항 노지를 2바퀴 돌면서 꼭 이럴 때 전화기를 안 들고 와서 전화도 못하고. 길이 엇갈려도 이렇게까지 엇갈릴 수가 있나요? 정말 답답한 순간이었습니다. 혼도 없고 어떻게 만나야 될지 한참을 돌아다닌 후에서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상가 주변을 돌아다니며 주변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족관 물고기를 구경하는 아이들, 흰다리 새우도 씨알이 좋아 보였습니다. 회센터라 물고기도 많고 조개들도 많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리비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성인 손바닥 만한 크기였습니다. 저렇게 씨알 좋은 것은 처음 봤습니다. 한참을 구경하고 또 구경을 하였습니다. 집에서 작은 구피랑 금붕어 보다가 수족관 큰 물고기를 보니 신기한 듯 눈을 떼지 않는 아이들. 이제 배고플 때도 됐을 텐데 2층에도 식당이 있어 구경 가기로 했습니다. 유모차라 계단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긴 2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이러면 저야 땡큐죠. 밥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하 축제인데 새우는 먹어봐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새우랑 전어, 회랑 애들이 좋아하는 산낙지를 주문하였고 새우는 회로도 먹고 소금구이로 먹을 수 있게 주문하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식당에 손님들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대하 축제 기간인데 안타깝네요. 남자아이랑 장난꾸러기인 줄 알고 사장님께서 살아있는 새우로 장난을 쳐주셨고 회로 먹을 새우를 손질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새우는 소금이 깔려있는 뜨거운 후라이팬 속으로 들어가서 붉게 익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붉게 익은 새우를 먹기 좋게 잘라주셨고 오늘의 만찬은 여기까지. 얼른 먹고 바다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식당 밖을 나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해삼과 수족관의 물고기를 본 아이들, 아직도 신기한지 뭐냐고 물어봅니다. 식사 후 넓은 남당항 노지를 걸으며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배도 부르고 소화도 시킬 겸 장난기가 많은 민승이가 엄마와 누나에게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짓궂게 장난치는 민승이에게 회심의 꼬집기 한판에 두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적당히 장난쳤으면 좋겠다. 서해 바다는 밀물과 썰물이 있는 곳입니다. 물이 빠졌을 때 돌계단 사이로 작은 개들이 보여서 산책 겸 잡으러 왔는데 빠진 물은 어느새 만조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개를 많이 잡을 거라 미리 예단을 하고 집게랑 장갑도 챙겨왔는데 너무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돌계단에 무언가 돌아다니는 것이 보였는데 워낙 빨라서 잡아보진 못했습니다. 바다에서 보는 석양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을 뒤로한 채 뒤돌아 가야 했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어두운 밤바다에 밝은 빛이 되어주는 등대를 보러 갔습니다. 어릴 적 알던 등대는 큰 공장에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굴뚝처럼 생겼고 커다란 전등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철제 구조물로 만들어진 등대였습니다. 등대 및 외벽은 새우와 조개 모양의 조형물로 바다를 더욱 돋보이게 하였고 아이들은 등대 왔는 기념으로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등대 구경과 바다 위의 석양에 빠져있는 찰나에 지엄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반대편에서 제가 등대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순간 머릿속에서 스쳐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카라반 키였습니다. 해는 점점 저물어 어두워가고 카라반과 거리는 1.5km 정도. 서두르지 않으면 지엄맘과 서련이는 컴컴한 밤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엄맘은 괜찮다며 천천히 오라는데 제 마음은 천천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 고집쟁이 서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멋진 석양을 자랑하던 바다 위의 태양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어두운 밤이 돌아왔습니다. 빨리 가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리고 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쉽지만 등대의 추억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